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신 뉴스 휘리릭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최희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5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논의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비공개 협의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겠고요. 예. 지금 상황이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내세우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법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법안들 모두 정쟁용 법안이다. 우리는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만 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태원 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의 권한 등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요. 또 전세사기 특별법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만 우선 구제하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싸잡아 진짜 개 땡땡들이다라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원색적 발언 끝에 박 전 의장 내가 너무 세게 했다며 욕설만 취소하겠다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예. 박 당선인 발언 더 보면 국민적 합의로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비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흘 뒤에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최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게 김 의장의 명예제대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만약 내일 본회의 소집되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했는데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 의장이 직권으로 내일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양당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여당 상황 보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좀 연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 선출일 당초 3일 예정이었는데요. 5월 9일 오후 2시로 엿새 연기됐습니다. 후보자 등록일도 1일에서 5일로 나흘 미뤄졌고요.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없다. 원내대표 구인난 때문이란 관측이 많아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런 보도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 밝혔고요. 당초 후보 접수일인 오늘 현재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제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현재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분위기예요. 총선 참패 책임자가 원내대표를 맡아선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어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향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라고 공개 촉구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말을 보탰는데 어제 자신의 SNS에 불난집에 콩줍기 하듯 패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된 만큼 제3의 출마자가 나와서 이철규 의원과 경선 치르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요. 민주당까지 좀 짚어드리면 찐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로 낙점됐다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예. 뭐 지금 어떻게 양쪽에서 좀 선출이 될지 이전에는 이례적으로 뭐 거의 단독 후보
분위기였는데 네.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실 분위기도 살펴보면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민심을 수렴하는 게 그런 게 좀 미흡했다라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부활시킨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상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한 거고요.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개편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과 동시에 없앴다가 지금 집권 2년 만에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다시 꺼내든 거죠. 민심을 제대로 듣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칭은 아무래도 이 민정수석실이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보니까 법률수석실 등 여러 용어로 개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예, 뭐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어쨌든 다시 만들어진다면 문제는 또 인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후보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모두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검찰 출신 인사를 쓰면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다시 잡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적당한 인물을 최종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심과 소통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정권의 임기 중후반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기용은 야당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후보군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되거나 내정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뭐 이전에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정수석실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후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에서는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대표,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원래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민심 청취지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한 거고요. 예.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특검 방탄용 로펌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사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오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면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본다라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총선 이후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변화에도 많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는 게 있다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냐 이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는 열릴 걸로 보이죠? 네, 맞아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에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언제 열리냐? 취임 2주년인 이달 10일 전후가 유력합니다. 예.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요.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전통적인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고 또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했던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 사장단 간담회도 대통령실에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동안 아무래도 질문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만약 이런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면 좀 쌓아둔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살펴봤고 어제 시흥에서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수습 마무리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고가교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부상자 총 7명인 것으로 나왔고요. 이번 사고는 다리 기둥 위에 50m가 넘는 콘크리트 빔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에 발생했어요.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최종적으로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 빔을 올리다가 도미노처럼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예. 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빔을 매달아 올리다 위치를 맞추지 못해서 사고가 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추가 조사를 오늘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장 수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입구를 모두 통제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교통 상황을 보면 어제 사고가 났을 땐 일대 도로 통제됐지만 현재는 모두 정상 통행이 가능한데요. 9시 이후부터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행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사고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일부 파손돼서 임시로 흙을 메워놨는데 예. 다시 시멘트로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5월 1일이다 보니까 여러 집회가 열리고요. 교통 혼잡도 우려가 됩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양대노총 조합원들 지금도 거리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 중입니다. 이쪽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노총 산하 6개 단체는 조금 전 낮 12시부터 경찰청과 시청역 등 곳곳에 흩어져서 사전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로 이동합니다. 본 집회에 합류한 뒤 행진할 계획이고요. 본 집회에는 민노총 조합원 약 15,000여 명이 집결할 전망입니다. 집결해서 노란봉투법, 주 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인데 한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약 7,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양대 노총이 집회 열면서 오늘 하루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찰은 전국 집회 현장에 경찰 10,000여 명 배치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요즘은 그래도 뭐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이 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짚어보죠.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있었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해 잘못된 주택 공급 통계를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초유의 통계 정정이다.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개월 동안 오류를 모른 채 잘못된 통계 정보를 발표한 거라 정부의 주택 통계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세히 전해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 보도 자료엔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잘못된 수치였던 거죠.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 정정했는데 당초 발표와는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 호, 착공은 24만 2천 호, 준공은 43만 6천 호로 다 합쳐서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수개월간 인지를 못하다가 올해 1월 말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정부는 이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했고 또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거든요.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 해명했는데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뀔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부 발표 통계 자료는 공신력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상당 기간 틀린 상태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뉴스 휘리릭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